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도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64년에 발표된 김승옥 작가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입니다. 주인공이 무진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생각이 담긴 소설이에요. 저는 어릴 때 처음으로 무진기행 이 책을 읽었을 때 무진이 정말 있는 도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들어보세요.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자, 하지만 무진은 가상의 도시고요. 작가의 고향인 전남 순천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주인공 나는 윤희중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제약회사의 회장의 사위인데요. 개인사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휘라고 동거를 하던 여자가 자신을 떠나고 남편과 사별한 제약회사의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후배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나를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난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만들어준 판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연극을 하는 것뿐이죠. 이번에 오랜만에 무진, 자신의 고향에 온 것도 아내와 장인어른이 회사를 정리해서 나를 전무로 만드는 동안 나는 시간을 때울 곳이 없으니 무진에나 가보라는 게 이 아내의 아이디어였거든요. 주인공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입버릇처럼 뭐뭐 하고 싶어 했다. 뭐뭐 싶었다. 하고 싶다 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말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걸 제대로 실천할 의지와 추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퇴사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요. 웬만해서는 퇴사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결단을 내려서 사표 쓰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는 윤희중이라는 인물이 겪은 사건들을 세 가지 하고 싶다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난 골방보다는 전선을 택하고 싶어 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6.25 때 의용군이고 국군이고 이곳인지 저곳인지 선택하지 못하고 골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남자라면 모두 징병이 됐고 이 사람처럼 대학생이었다면 더 엄중한 직책의 군인으로 끌려가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안 됐죠.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끌려갈까봐 아들을 골방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나는 그 골방에 숨어 살면서 미친 듯이 자괴감에 절어 지냈어요. 혼자 미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웃긴 건 그래서 뭘 했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나섰어요. 그러고는 혼자서 제가 미친다면 이건 어느 정도 어머니 탓입니다. 이런 걸 글이나 쓰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나는 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고요? 오랜만에 무진 고향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묘 주변을 정리하면서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려고 전무 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만나는 장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안 하면 돼요. 전무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하든지 아니면 떳떳하게 차라리 내가 내 실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 채찍질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나는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자, 그 여자가 누구냐? 부인 영을 두고 윤희중은 무진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윤희중의 오랜 친구인 조씨라고 있어요. 이 조씨라는 친구가 세무서장이 돼서 꽤 출세를 했거든요. 이 무진 지역에서요. 그 모임에 한번 나갔는데 나의 학교 후배인 박씨는 학교 선생님이고요. 같은 학교 음악 선생님인 하인숙 씨가 있더라고요. 개성 있게 생긴 여성이었는데 전체로 보아서 좀 병약한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높은 콧날과 두꺼운 입술이 돋보이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이 코와 입이 주는 인상이 좀 건강해 보이는, 좀 강렬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악을 전공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목포의 눈물을 아주 구성지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내 주의를 끌었죠. 좀 독특하죠? 주인공 나는 이 여자분과 눈이 맞아서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인숙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대요. 이 지루한 무진에서 벗어나 서울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요. 그 무렵에 서울에서 전보가 하나 옵니다. 아내 영으로부터 온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27일 회의 참석이 필요하니 어서 서울로 오래요. 근데 그 전보가 마치 자, 이제 이만큼 여행사로 놀았으면 됐지? 한바탕 논 거야. 이제 돌아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전보와 씨름을 한 끝에 그는 한번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보려 해요. 이때는 저도 기대를 가졌어요. 처음 읽을 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는 하인숙 씨에게 절절한 애정 편지를 씁니다.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 제게 와주세요.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아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네, 사랑을 쏟아낸 마음이 거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하고 싶음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낭만과 자기 자신 대신에 세속과 이익을 선택한 거겠죠.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대요.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마지막 문장으로, 이 문장으로 소설이 끝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이렇게 읽히네요. 나는 심한 부끄러움으로 또 한 번 나의 의지를 꺾어 불살라 버렸다. 오늘 무진기행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